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약점이었던 제가 36살이라는 나이에도 이번 시즌에 눈에 띄게 발전할 수 있었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총 8년 정도 했는데 등이나 어깨 발달에 비해서 가슴 근육이 항상 발달이 더뎠습니다. 제가 헬린인 때 운동 1, 2년 차에 썼던 일지나 글들을 봐도 항상 왜 가슴이 잘 안 클까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위들도 아직 부족하지만 특히 가슴 근육이 부족해서 여러가지 운동 방법을 많이 고민해 왔었는데 이번 비시즌 때 가슴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가슴이 좋은 여러 선수분들과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수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부분들과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초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기초라는 거는 바벨, 덤벨, 머신도 아닌 맨몸 운동을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 웨이트를 시작하면 바벨, 덤벨부터 잡고 열심히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아직 맨몸 운동으로도 제대로 된 자세나 해당 부위에 자극을 주지 못하는데 바벨, 덤벨부터 잡고 균형을 맞추느라 가슴은 힘도 안 들어가고 팔이나 어깨만 아픈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헬린이 때 생각을 해보면 가슴 운동하는 날은 푸시업이나 딥스 같은 운동을 하지 않고 바로 바벨 벤치프레스부터 들어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등 운동은 항상 맨몸 운동인 풀업부터 시작하고 들어갔는데 가슴 운동은 왜 맨몸 운동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푸시업과 딥스를 운동 시작하기 전 4세트, 또 운동 끝나고 4세트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가슴 근육에 대한 신경이 발달을 하면서 기구 운동도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슴 근육이 좋은 선수분들도 예전에 운동 1, 2년 차 때 푸시업이나 딥스 같은 맨몸 운동을 엄청 자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슴 운동을 할 때 바로 바벨 벤치 프레스를 들어간 것보다 푸시업이나 딥스로 먼저 운동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더 운동이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번 시즌에 바벨 벤치 프레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 벤치 프레스는 가슴 운동의 꽂히자 왕인데 하지 말라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 역시 바벨 벤치 프레스는 전체적인 가슴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가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 체형에 따라 바벨 벤치 프레스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저처럼 팔이 길고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은 바벨 벤치 프레스의 무게가 올라갈수록 어깨에 무리가 오고 부상이 오더라고요. 한 80kg 정도까지는 가슴에 자극도 잘 오고 어깨에 무리가 없는데 100kg 이상이 넘어가면 확실히 가슴 근육의 사용보다는 어깨가 많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바벨 벤치 프레스를 아예 없애고 덤벨 벤치 프레스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첫 종목으로 선택해서 운동했습니다. 그 결과 덤벨 프레스를 한쪽 다 50kg씩 총 100kg를 5개에서 6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극도 바벨 벤치 100kg 때보다 훨씬 더 잘 오고 어깨에 무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덤벨은 깔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 지점까지 집중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겁이 많아서 바벨 벤치 프레스는 힘이 좀 남아 있어도 깔릴까봐 실패 지점 2-3개 전에 그냥 놓게 되더라고요. 깔릴까봐. 실제로 작년에 벤치프레스 120kg에 깔려서 아직도 왼쪽 어깨에 부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체형이신 분들은 바벨 벤치프레스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덤벨 프레스를 첫 종목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슴을 키우는 게 목적이지 바벨 벤치프레스를 얼마나 무겁게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외국의 많은 선수들은 바벨 벤치프레스보다 요즘엔 덤벨 프레스나 머신을 이용한 가슴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 팁으로 호흡법을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웨이트를 할 때 복식 호흡, 행경막 호흡을 해서 복압을 주고 코어를 안정화시킨 후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지 허리에 부상도 없고 힘도 더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등 여러가지 운동을 할 때 행경막, 복식, 발살바 호흡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런 호흡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가슴 운동을 할 때는 사실 허리의 부담감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복식 호흡보다는 가슴으로 숨을 마시는 흉식 호흡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성악 전공을 했기 때문에 복식 호흡이 편했고 자연스러워서 가슴 운동을 할 때도 배로 마시는 복식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식 호흡으로 바꾼 후 가슴 운동을 하니까 가슴의 자극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슴을 죽이지 말고 끝까지 들고 있으라는 큐잉을 많이 하는데 흉식 호흡을 하니까 그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대흉근의 가동 범위가 더 늘어나고 수축 시에도 끝까지 집중하면서 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제가
등이 좋아진 이유 중 하나가 복식호흡을 해서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원리가 복식호흡을 해서 광배근이 시작하는 흉추와 요추, 천추와 장골릉 부분이 부풀면서 광배근 하부까지 전체적인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등 근육 자극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해놓고 막상 가슴 운동은 그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좀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호흡법을 생각해서 연습해 보시고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점이었던 가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운동 방법과 자세를 배우고 열심히 꾸준히 훈련하니 약점 부위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즐겁게 재밌게 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틴웍스에서 이번 주 월요일 9일부터 일요일 15일까지 웨이프로틴 360 익스트림 제품을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제 총 코드를 이용하시면 20% 추가 할인 되시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코드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정진 이건가? The world just stopped and stares.